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영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대책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코로나19 이후에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가 전부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더군다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시시때때로 그냥 땜빵식으로 조금 달래는 그런 형국이었는데 그 여파가 아마 지금 좀 거세게 나타나서 통영시 전체 경제에 검은 먹구름을 들으면서 장래를 암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미력하지만 우리가 좀 살펴볼 건 살펴보고 통영시청에서 또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 점들도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오늘 오신 우리 심현철 시민 패널부터 인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시민 패널로 참석하게 된 심현철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통영시의회 정강호 의원입니다. 오늘 이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해답을 좀 얻어갈까 합니다. 자, 두 분 인사를 해주셨고요. 자, 이제 하도 어려우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총체적인 너무 어렵고 코로나19가 끝나나 싶었더니 또 후쿠시마 방류다 핵 오염수 방류다 이렇게 해서 또 한 번 이제 수산도시인 통영을 또 괴롭히고 그랬는데 엎친데덮친격으로 그렇게 됐습니다만 이제 이걸 소상공인이 대책이야말로 정말 시급해 보이는데 혹시 통영시 의회에서는 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통영시 의회에서도 지금 별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시장 경제에 맞게 놓을 수밖에 없는 지금 일단 정부 차원에서 워낙 대책이 없다 보니까 우리 시도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야, 시장에다 그냥 맡겨놓나 기가 딱 차는데. 자, 심 선생님. 네. 지금 우리는 또 시민으로서도 소상공인이 아닌 시민으로서 느끼는 건 뭐든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현상을 보면 중림이든 무전이든 상가를 걸어가 보면 많은 곳에 임대가 있어요. 그 말은 거기에서 영업을 하시던 소상공인들이 많이 폐업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졸지에 그냥 생계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 시민들이 이제 바로 몸으로 이제 와닿죠. 아, 경기가 되게 어렵구나 하는 걸. 그러면은 그 소상공인들이 이제 좀 활성화가 돼야 거기에서 우리 통영시 권역에 이른바 이 자본이 내부에서 이렇게 순환이 될 텐데 그분들이 아까처럼 점점 어려워지고 폐업을 하니까는 통영시 내부의 권역에서 자본 흐름이 점점 활성화 안 되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그 개인 가게도 어려워지고 하는 악순환에 이제 굴레에 지금은 빠져 있다고 다 이제 그렇게 느끼시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또한 위축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소비 성향이 또 낮아지고 그럼 이제 좀 소비 성향이 낮아지니까 또 소상공인이 어려워지고 또 폐업을 가고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제는 악순환에 이제 굴레에 이제 진입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야, 상상 외로 심각하다는 걸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각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는 게 제가 제가 또 살고 있는 곳이 도남동이다 보니까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돌아보면 예전만한 관광버스나 관광 인프라들이 원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관광객이 안 온다.
없다는 것은 결국은 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에 대한 여파가 그런 식으로 한꺼번에 같이 몰려드는 거죠.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오션 부케이션 설명회를 하면서 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 경기를 활성화를 위해 이런 걸 하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저는 내가 꼭 걱정이 되는 게 굳이 그런 것을 하고 또 뭐 반짝 경기는 있을 수 있겠으나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답보가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우리 통영은 수산도시이기도 하거니와 관광도시라고도 우리 자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정말 전국의 관광도시라 할 만한 곳과 통영시의 관광 이런 걸 비교하면 혹시나 우리가 좀 더 뭐 잘못된 정책이랄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손님을 맞이해서 긴 시장 경제에 좀 더 악영향을 주는 그런 태도는 우리가 스스로가 갖고 있지 않는가? 그것 좀 의구스럽거든요. 제가 네. 한 말씀 드리자면은 우리나라 그 관광을 특히나 우리 통영관광개발공사라는 공기업을 만들어서 관광을 선도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우리 통영시에서는 선도를 했는데 그런 선도한 부분들이 지금은 오히려 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 관광에 관한 이 공기업이 그걸 더 잘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관광에 관한 건 빼버리고 나중에 조금 뒷전을 하고 체육시설, 관광하고 물론 긴밀하게 이야기하면 접목이 되겠지만 오히려 관광에 관련해서는 더 전문성을 가지고 또 전문화된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시설, 통영시 시설은 거기다 관광개발공사에 다 미루빔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이 관광개발공사의 기능을 갖다가 약화시킨 것도 하나의 그 어떤 면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관광을 선도하던 경남 관광이든 대한민국 관광을 선도하던 우리 통영시가 오히려 지금은 다른 도시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 이게 뭘 하나를 해도 선도적으로 뭐 DP랑도 하고 케이블카도 하면서 오히려 이 선도적으로 나갔는데 이제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뒤처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다 보니까 오히려 관광객은 더 줄어들고 있고 또 케이블카 웬만한 사람들은 또 케이블카 다 탔다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메리트가 없어진 해서 그런 게 중첩돼 갖고 나타나는 현상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심수님 뭐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 정강호 의원께서 관광개발공사의 역할에 좀 미흡하다. 대전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관광개발공사에 보면은 업무가 이제 두 가지 투태를 가고 있던데 첫 번째가 관광 분야하고 아까 말씀하신 한 개는 시설 관리 쪽인데 그러면 한창 관광이 좋았던 한 5년 전, 7년 전에 그때는 그 업무들이 없었습니까? 똑같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일반 관광에서 오는 어떤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게 그다지 문제가 안 되었던 걸로 저는 신경 안 생각합니다. 써도 되고 그죠? 네. 관광이 활성화되니까 잘 되니까. 큰 트랙에서 이게 맞으니까 이 사소한 지역적인 문제는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아마 전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까처럼 이 첫 번째 관광이 안 되는 문제, 이 문제가 이제 우선이거든요. 지금 시설을 갖다가 관광개발공사에 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시설 관리를 통영시가 가져오면
통영시 예산이 투입될 거란 말이죠.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 시민들의 복지나 SOC 사회 인프라나 여기에 투입될 예산이 어쩔 수 없이 시설 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시민들에게 예산이 투입되는 복지나 이런 금액이 뭐 작아지는 영향을 분명히 가져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관광에서 이익이 나니 아까처럼 시설 관리에서 손해가 나는 거는 그걸 갖다가 카버리지 해주라. 이런 뜻으로 저는 아마 관광개발공사의 시설 관리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그게 틀린 거냐? 꼭 틀린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방법의 문제지. 그리고 아까처럼 과거에는 이게 문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시점에 관광개발공사가 뭘 해야 되냐? 아까 우리 정강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관광 분야가 잘 되게끔 활성화되게끔 하는 이런 핵심이 필요한데 그걸 못하니 거기에 대한 뭐 표현을 하자면 핑계와 유사하게 이걸 가져오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관광개발공사가 지금 핵심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는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통영의 관광 형태가 점 단위 관광이에요. 그러니까 점 단위. 스팟 단위라 아까처럼 루지, 뭐 케이블카, 그 다음에 수상과학관 뭐 이래갖고 점 단위로만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해왔단 말이죠. 디피랑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게 관광 아이템들이, 관광 자원들이 처음에 그걸 개발하거나 새로운 걸 준비할 때는 점 단위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점 단위의 관광 자원을 선 단위로 변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광개발공사가 준비도 안 돼 있고 그걸 방법도 없다고 이제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통에는 저희가 이제 상업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를 들면 그 햄버거 메이커 M자 같은 그 메이커에서 햄버거를 낼 때 처음에는 단품을 내요. 그러다가 그걸 홍보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세트를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또 그 다음에는 그 세트에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특정 맛을 가지고 있는 여러 세트를 하나의 또 바구니처럼 또 만들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우리 통영의 관광을 점 단위의 관광 자원을 선 단위로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여기는 아까처럼 이스트림 체험 라인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음식과 아까처럼 관광 자원은 볼거리는 서로 상생의 어떤 그런 구조니까 매운탕도 그냥 매운탕이 있다 하지 말고 매운탕 맛집 로드 이런 식의 어떤 선 단위의 걸를 기획을 해가 홍보를 하면 될 텐데 그런 건 도입 안 해본단 말이죠. 이야기를 다시 정리를 하면 정가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개발공사가 이러한 이 아이디어나 핵심을 방안을 만들어서 내부 검토를 해보고 전략을 짜서 시행을 해봐야 될 텐데 이는 어떤 이 비즈니스 프렌들이 이런 식의 어떤 마인드가 좀 약한 게 아닌가. 단순히 그냥 관리만 하고 있는 대로 현상 유지만 하려고 하는 그 소극적인 운영 방식에 지금 안주하고 있는 거 아닌가. 여기에 원인이라고 보는 거지. 아까처럼 거기에 아까 지역적인 시설, 그거가 저는
주된 관광이 활성화 안 되던 주된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저도 그 우리 심현철 패널께서 하는 이야기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그동안 우리 시나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행감대를 통해서도 이야기했던 게 너무 시설 쪽에만 무게 중심을 두고 있었던 건 아니냐. 그렇다면은 관광개발공사라는 본연의 임무인 어떤 것을 고민한 지점들을 이제는 내고 또 공모전이나 이런 아이템적으로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이제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적인 그런 모습을 안 보이고 있다. 그래서 안타깝다. 이제는 관광개발공사로서의 어떤 인프라가 이제 조금 더 심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통영의 관광개발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만 자꾸 끌려가는, 시설 유지에만 끌려가는 그런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제는 조금 더 좀 뭔가가 변화해야 된다. 주문을 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 이제 저도 이제 가만 보면 이 통영 관광개발공사잖아요. 근데 관광개발공사가 관광 정책을 생산하고 뭐 개발하고 이런 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처럼 해서 시설관리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통영시 문화관광행정에서 정책을 생산해내면 관리공단을 따라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뭐 제 시각입니다만은 그 시설관리공 관광개발공사를 가만히 보면 저 사람들이 개발한 게 뭐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고 지금 요즘도 최근 뭐 관광개발공사가 하는 거는 뭐 손님 많이 오라고 무슨 특별한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뭐 행사를 이른바 이벤트 특별 행사를 벌이는 이런 정도에 지나지 않는데 좀 그건 이제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 아무튼 통영 상공인들이 지금 겪는 고초를 얘기하다 보니까 관광객이 주는 것도 상공이 이렇게 고초를 겪는 것 중에 원인이 하나인데 그 관광객이 안 오는 원인 중에 하나가 관광개발공사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 같다도 포함되어 있다 그죠? 또 그러면 이제 심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상공인들은 지금 상공인들이 혹시나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이 정부 정책이나 이렇게 또는 소비자들한테 바라는 요청 사항이 특별히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소상공인들이 이제 어려운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코로나가 지나갈 당시에 지원하는 방법이 그때 한번 타이밍을 놓쳤다고 봐요. 그때 이제 예를 들면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한테 현금성 지원을 과감하게 했었어요. 그렇죠. 예, 과감하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아까 정부 차원에서 이걸 과감하게 못한 거예요.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이 소상공인과 이른바 그 월급을 받는 근로자, 그분들하고의 행평성, 우리 한국 사회는 이 차별이나 차이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 소상공인 그러니까 자기 좋았을 때는 자기 부를 척척 해놔놓고 어려우니까는 국가가 왜 돈을 현금성 지원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거부감이 일반 봉급 생활자들한테 컸단 말이죠. 그럼 정부가 그걸 갖다가 여론을 무시하고 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일체적으로 실패를 했었고, 그 이제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 자영업자한테 지원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향일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하는 게 아까처럼 그 금융 지원,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 출발했을 때 그 당시에
부채 탕감을 하든지 했어야 됐는데 그때 그걸 또 못한 거예요. 여러 가지 여론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영업자 플러스 일반 가게, 가게 대출도 사실은 자영업자 같은 그거용으로도 자기 가게 대출로도 받았기 때문에 거기 구분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채에 억눌러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금리가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쓸 수 있는 이자 내고 하다 보니까는 쓸 수 있는 돈, 이른바 가처분 소득이 어느 가게나 다 가정이나 세대들이 다 낮아져 있으니까는 소비가 안 되는 거예요. 내수가. 자,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아까처럼 이제 어려워진 거죠. 거기에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처럼 금융지원은 부채 탕감이 안 됐으면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제 대출 연장 이 정도밖에 안 되고 금리 지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미봉책일 뿐이지 해결책은 아니거든요. 정부도 아실 거라고 봐요. 근데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시간을 길게 끌고 가면서 충격을 완화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럼 그 길게 끌고 가는 결과는 자명한 거죠. 많은 희생이 따를 것이다. 이거는 막을 수 없으니, 하지만 일부는 살릴 수 있으니 금융 지원은 일단 1차적으로 이는 국가가 해야 될 일.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아까처럼 내수 활성화 문제인데, 이제 국가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거는 우리 통영시에 가는데 내용이니까 내수 활성화는 통영시 내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까처럼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통영시 예산이 연 1조를 이제 돌파했다고 지금 언론상에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1조가 그 돈이 그럼 사실은 통영시 권역에 풀린다는 뜻인데, 쉽게 설명을 하면, 그럼 그 혜택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통영 시내에 풀리는 돈이 쉽게 설명하면 많아졌는데 왜 자영업자는 자꾸 망하고 있는 것인가? 그럼 좀 상식적으로 그냥 일반 간단한 이야기로 생각해 봐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돈이 더 발리면 더 잘 돼야지. 왜 문을 닫는 거야? 그러면은 이 예산이 집행되는 이 과정들이 이른바 그냥 쉬운 단어로 하면 효과적이지 않은 거 아닌가. 그럼 이걸 갖다가 찾아보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효과적으로 시민들한테 이 예산 투입 효과가 전파되게 하는 이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가장 쉬운 예가 통영 시내의 우리 권역에서 유동성이 권역 밖으로 나가는 거 최대한 막아야 돼요. 이른바 지역화폐의 핵심은 뭡니까? 작은 도시, 중소도시나 있는데 그 도시에서 그 지역화폐를 씀으로 인해서 이른바 그 유동성이 권역 밖으로 나가는 걸 막는 효과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꾸 써지고 또 활용되고 하는 이른바 성수의 효과라는데 그걸 유도하는 겁니다란 말이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럼 예산이 투입이 되면 이 예산이 우리 권역 내에서 유동성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성수의 효과를 일으켜서 자영업자나 이런 데 혜택이 가게 해야 될 텐데 이게 권역 밖으로 빠지는 건 아닌가. 이건 충분히 통영시나 시의회에서 검토해 볼 수 있어요. 가장 우리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쉬운 게 뭐냐면, 물론 대부분 그리 안 하겠지만, 무슨 건설공사 발주를 했는데, 통영업체가 아니고, 다른 도시의 업체가 그걸 만일에 어떤 이유든 간에, 입찰이든 어떤 이유든 간에, 안 되는 자꾸 핑계는 필요 없고, 그런 데서 가져가면, 우리 예산이 권역 밖으로 빠지잖아요. 이런 걸 막으려고 하는 방법을 각자 맡은 시청에서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며,
시의회는 조례나 이런 걸 통해서 시의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죠. 근데 지금 현재 그걸 찾아봤느냐? 제가 보기에는 미흡하지 않은가. 그리고 나서 자꾸 자영업자 문제만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거는 통영 시민 모두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 구태여 말씀 안 하셔도 된다고 봐요. 각자 그 맡은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분들께서 그 방법을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검토해갖고 찾아내 보시고, 아니면 서로가 이른바 브레인스토밍이라 해갖고 모여가 거심강에 서로의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도출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우리 심 선생님한테서 아주 좋은 재정 운용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했거든요. 틀림없이 통영시가 한 해에 몇천억, 7, 8천억씩 매 해마다 받는데 그 돈이 도대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쪼개지기 때문에 늘 이런가 생각했는데, 자, 다시 한번. 그러면 방금 심 선생님 말씀했는데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없습니까? 시에서도 또 입찰이나 이런 부분 입찰을 해서 또 통영시 업체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많이 유도를 한다 하더라고요. 유도를 하고 또 시 업체가 좀 많이 입찰에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긴 시장도 많이 이야기하고 또 우리 직원들도 많이 좀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패널께서 마음에 안 든다 하면은 그만큼 우리가 또 우리 시나 시의회가 좀 더 이제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른 데는 몰라도 사실 중림은 우리가 내수 경제가 받쳐준다고 생각하는데도 중림에서조차도 사실 내주겠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또 거기에 또 계속 임대 상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좀 아까 우리 심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속 도미노 현상처럼 엮어져 나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고민이 많이 깊어집니다. 자, 그럼 보면 이제 통영의 이제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관광 정책도 어느 정도 잘못됐기 때문에 통영 관광의 매력을 못 느끼면 안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쓰고 싶어도 안 오게 되고, 여수로 가든지 남해로 가든지 사천으로 가든지 한다는 것도 우리 한 원인이 됐을 테고, 또 심 선생님 말씀처럼 한 1조에 가까운 돈이 해마다 들어오는데 통영시에 그 돈을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좀 역외로 안 흘러나가도록 하는 방안도 좀 강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죠? 근데 좀 그것만으로도 또 뭔가 좀 석연치 않은 통영시 소상공인들의 이렇게 고통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좀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것일까요? 일단은 일자리 부족이죠. 모든 것이 일자리 부족에서 나오는 현상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기업 유치를 해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돼야만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지. 지금은 점점 조순소 안전공단의 조순소가 조금 늘어난다고 하나 그게 그런 현상들이 아직까지는 우리 중림 시내로 예전처럼 개가 10,000원짜리 하나 물고 다닌다는 그 시절처럼의 학업 효과가 없다는 거죠. 아직까지 내가 볼 때는 이제 조금 그 주변에 조금 이제 원룸들을 살 수도 있을 거고, 그게 이제 상권이 조금
이제 행성이 될 수 있을 텐데 그게 그런 여파들이 계속 이 쓰나미 밀리듯이 점점점 크게 밀려와야 우리 중림도 발전하고 우리 통일시 전체가 한꺼번에 같이 일어날 텐데 그런 여파들이 전혀 지금 아직까지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이 조금 아심찮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제 관광 정책도 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그 여기로 유출되는 그런 자금도 좀 찾아서 좀 막을 수 있으면 막고 그래야 되는데, 또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소상공인들이 좀 더 또 나은 삶을 살고 또 경제 전체 흐름이 좀 완만해지려면 또 어떤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걸 큰 의미에서는 국가도 지금 잘 못하는데 지방의 통영시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맞죠. 자, 이런 한계가 있을 때 보통 이제 저희가 진짜 기업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첫 번째가 아까 여계로 유출되는 자본 유출되는 걸 일단 최대한 막아보자. 네, 맞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지금 현재 자영업자가 자기들이 영업 대상은 보통 두 종류밖에 통행이 없지 않습니까? 관광객이면 내수 인원 아닙니까? 자, 그럼 관광객부는 일단은 다음 조금 이따가 논하기로 하고 내수 부분을 한번 보지요. 이 내수 부분이 왜 어려워지냐면은 물론 경기가 어렵다는 말로 그냥 통칭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저변에 뭐가 있냐면 통영시 인구가 요 최근에 한 10% 가까이 줄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나의 고객이 10%가 줄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10%가 이게 아주 크거든요. 크죠. 예, 수요 공급에서 엄청 크죠. 100개가 공급되는데 101명이 필요하면 그 하나 때문에 1% 때문에 사실은 가격이 폭등하는 문제가 분명히 우리 다 알고 해왔던 내용 아닙니까? 자, 근데 10%는 너무 큰 거예요. 그럼 인구가 이제 감소되니까 나의 고객이 그만큼 줄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줄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내수의 이걸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정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거는 기업을 유치해갖고 사람 인구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건 대명제예요. 근데 그건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쉽지 거죠. 않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가 이 내수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하게끔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처럼 지역화폐라든지 그런 걸 갖다 통해서 자꾸 이제 소비 유발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그 외에는 특별하게 내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단 말이죠. 지역 도시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아까 잠시 제껴줬던 관광객이 와서 외부의 어떤 사람이 으로 인해서 수요 창출을 하는데 이 관광 요구는 지금 현재 우리 통영시가 지금 관광 위기라는 게 관광 자원이 경쟁 상대가 막 생기고 해서 그런 건 맞아요. 그런데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는 건 아까 선 단위로 하는 것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걸 갖다 하나의 패키지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루트라든지 밀양인가 어디서는 보니까 산을 몇 군데 갔다 오게 되면은 무슨 목걸이인가 이래 정서를 주면서 거기 은으로 같이 있는 걸로 이런 어떤 방법 이것도 분명히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성공을 했고. 그런 게 이제 관광개발공사에서 짜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 아까 관광개발공사가 그게 저는 인적 구성상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 이 관광에 이게 우리 정강 의원이 계시지만 그 선출직 시장에 취직하고 또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시청 공무원을 통해서 어떤 그런 걸 하고자 하는 욕구가 클 수밖에 없고 관광개발공사가 해가 뭘 하면은 뭔가 시민들이 볼 때 그거는 저 시장의 취직이 아닌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비켜서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관광개발공사가 그걸 꼭 못한다? 뭐 그런 문제도 있지만 아까처럼 선출직 시장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뭐 의미 그게 같이 결부되어 있어서 한계가 있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을 뭐 활성화하는 방법은 새로운 관광 아이템을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관광 아이템이 아니더라도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갖다가 관광객의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 자원화하는 것. 꼭 뭐 예산 크게 안 들면 저는 이게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건데 예를 들면 지금 이런 겁니다. 지금 통영에 각종 축제를 많이 해요. 뭐 강고양에서도 하고 해요. 그럼 그게 관한 잠깐 관광객을 위해서 하는 관광 정책인지 아니면 우리 시민들을 위한 동네 잔치인지 나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는 걸 봐서는 동네 잔치 같아요. 맞아요. 왜요? 홍보도 제대로 안 되고 네. 관광객 짜들이 뭐 오지도 않고. 그런데 동네 잔치 치고는 그게 아까 동네 잔치를 한다는 거는 아까 내수 진작의 효과를 유도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고 그게 정체성이 조금 저는 애매하다고 봐요. 그런 것부터도 개선할 필요가 아니나 저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금방 이 말씀을 좀 새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정 질문 때도 굳이 우리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왜 도남 관광지를 벗은 도남 관광지에서 한 번은 안 하더라고요. 도남 관광지를 벗어나서 내수 경기가 좀 잘 발달해 있는 중림이나 또 물론 뭐 강관이나 이런 데서만 왜 그런 행사들을 하느냐. 여기는 우리 도남 관광지는 여기는 대규모 시설들이 그 미락 시설들이 거기 다 있는데 굳이 왜 거기 있어? 중림에서 하면은 결국은 내수만 보고 하는 건데 왜 여기서는 좀 안 하느냐고 내가 조금 강하게 따지기도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 조금 그런 뭐 물론 뭐 백종원 뭐 거기도 오고 뭐 한다고 하는데 이건 조금 놓치는 거 아닌가. 금방 저도 보태자면 백종원이 와서 뭘 한다 하는 거는 통영 시민들 오라는 뜻입니다. 관광객들이 돌아다니면서 백종원 버리고 돌아다니는 관광객 없었거든요. 백종원이 뭐 온다는 것은 그 중림에서 하면 아이고 뭐 정량동 수도 오고 동호동 수도 오고 많이 오소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보지. 백종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는 저는 뭐 아니라고 봐요. 심 선생님이 금방 하신 말씀이 대단히 그 중요한 게 들어있더라고요. 무수히 많은 작은 행사들이 이루어지는데 보면 이제 보도 자료는 그렇습니다. 보도할 때는 무슨 많은 시민 관광객들이 참여했다는데 보면 거의 다 시민이 한 98%고 관광객이 어쩌다가 그 어떤 사람들 한 둘이 있을 정도라고 보면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정말 뭐 이런 뭐 정체성이 될지 뭐 참모습이 될지 그 행사에 참 뜻을 어디다 두고 하는가 그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전에 우리가 또 예산에 시의회에서 한번 그 견학을 갔었는데 그 갔을 때 보니까 거의 백종원 씨가 만드는 거기에 갔는데 거기는 거의 대부분 관광객들만 오더라고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예산 충남 예산입니다. 무슨 특별 행사를 했습니다. 아니요 그게 백종원 뭐 타운 거리 같은 게 뭐 있어요? 예,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예산 시장 안에다가 그런 뭐 먹거리 그 장터를 만들어놨더라고. 만들어놨는데 가서 보니까 거의 뭐 크게 특별한 건 없었는데 그 이름 네임밸류만 가지고 여러 군데서 많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더라고. 1년 내도록 하는 거야. 그렇지 1년 내도록. 근데 셀럽을 아까 참 백종원 씨 예산시장 그 활성화책은 그 셀럽을 이용한 홍보를 우선으로 해가지고 이제 부차적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된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렇죠. 파는 어떤 그 음식물이나 이런 걸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재래시장의 약간의 이 옛날 타입 이런 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걸 빼버리고 가감이 탈피시켜 갖고 새로운 먹거리를 개발해 갖고 적정한 그 재래시장이 가지고 있는 또 긍정적인 측면이 뭐냐면 가격이 싸다는 그런 이제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격은 싸게가 이래가 하는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지속 가능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어요. 셀럽을 이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럼요. 네. 그러면 이게 지속 가능하려면 지금 우리 통영에도 한번 보면 예를 들어 갖고 통영은 누구나 생각했을 때 수산물 이야기는 많이 해요. 수산 1번지에는. 그래서 제가 수산 1번지의 핵심이 뭡니까? 하고 낸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같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당연히 그게 지금 그 의구심이 될 거 아닙니까? 어머니. 그럼 거기에 대해서 딱 답을 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수산 1번지의 핵심이 뭐예요? 수산물 많이 생산한다 이겁니까? 아니지. 싱싱하다. 아니, 그럼 다른 도시는 다 쭉 올라갑니까? 많이 나고 네. 싱싱하다. 그게 이제 일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처럼 도시에 있는 관광객들한테 싱싱하고 많이 납니다.로 과연 이게 간 어필이 되겠느냐. 그러면은 좋습니다. 싱싱하고 많이 난다고 하면 이걸 갖다가 도시인 그러니까 관광객들한테 어필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지속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방법 중에 하나도 저는 이제 이런 생각하는 거죠. 통영에 멍게축제도 있어요. 굴축제도 있어요. 막 다양한 축제가 따로따로 조합해서 하지 않습니까? 조합 위주로. 그런데 우리나라에 수산물을 보통 우리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행태가 뭡니까? 해 아니에요. 하루해는 일본하고 다르게 하루해가 많이 한단 말이죠. 통영에 하루해 축제 해가지고 이걸 좀 대대적으로 한 적이 있나요? 저는 제 기억에는 하루에 축제는 없었죠. 없죠, 그래. 왜냐면 이제는 관광객들이 그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해를 이는 해도 있고 이는 해도 있고 이는 해도 있고 우리 그 통영이 가지고 있는 그거 능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도시인들이 야 이는 해도 무보고 저는 해도 무보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럼 이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또 축제는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거든요. 꽃밭을 조그맣게 해갖고 무슨 뭐 국가축제 안 온단 말이죠. 엄청나게 꽃을 많이 갖다 놔야 사람들이 와 하고 있는 그게 규모의 경제, 그 규모의 아름다움인데 아까처럼 해도 쫙 그렇게 해갖고 전조합이 근사에 뭐저 다 참여해갖고 그리 하면 그거는 아마 저는 어느 정도 성공할 거라고 봐요. 저는 그 우리 시임 대표님 말씀처럼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는데 한산대첩 축제가 음식을 나중에 음식을 가지고 그냥 성전주막을 하지 않습니까? 성전주막을 하면 거의 음식들이 대동소이합니다. 동네에서 가지고 온 음식들 똑같다고 봐야죠. 파전 굽고 뭐 전형동가나 사장동가나 뭐 그 비슷한데 저는 그런 아예 그런 먹거리들이 판을 깔고 하면은 오히려 축제 기분은 먹는 것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앞으로 대화를 자꾸 해야 될 거리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소상공인 대책과 관련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것도 다음에 또 한번 다뤄야 될 것들도 생기고 한데 이 진짜 저도 신부 선생님 말씀에 100% 동감하는 것이 통영에서 그동안 여러 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수산물과 관련된 축제를. 근데 그러고 보니까 생선회 갖다 놓고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멍게 따로 먹어보고 굴 따로 먹어보고 그런 거 장어 먹고
그런 걸 했는데 수산 1번지인데 회를 멋지게 한번 탁 해가지고 먹고 막 그 볼만했을 텐데 그죠? 이른바 사람들 만한 비주얼도 좋았을 테고 촬영도 해도 그런 것도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의원님이 그잘 참조하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다음 또 다른 토론거리가 있으니까 소상공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충에 소상공인들이 또 변해야 될 것은 없는지요? 소상공인들은 자기들은 아주 잘하고 있는데 왜 관광객들과 우리 통일 시민들은 우리를 외면해요? 왜 미국으로 가고 일본 가고 뭐 중국 가고 대만으로 가요? 이런 건 없을까요? 그런 건 없습니까?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일부 이제 보면은 우리 통영에 계시는 분들의 의향이 조금 높아서 불친절하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크게는 공감을 안 해요. 공감을 안 해요. 왜냐면 그거 뭐 좀 자기가 불친절이나 뭐 이런 기분 나쁘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감정 서비스를 요구하는데 그거 다 맞추려고 그렇게 하면 아까 자영업 하시는 분이 정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서로가 행복한 삶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뭐 적정한 선을 넘지 않는 거는 그냥 그거는 그냥 우리의 그게 통영만의 문화 콘텐츠다. 욕쟁이 할머니가 욕한다고 그거 불친절하다 이야기 안 듣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는데 홍보의 어떤 그런 필요성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사람이 알게 되면 통영에는 의향이 이렇구나 하면서 그걸 좀 재미있게 홍보도 하는 방법도 있고 뭐 불친절 문제는 이제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고 두 번째가 이제 아까처럼 제가 좀 많이 놀랐는데 통영의 그 음식점에 가면요 밑반찬이 너무 많아요. 밑반찬이 그게 이제 자꾸 우리 한식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러면은 아까처럼 우리 내수 그러니까 우리 시민이 먹는 거랑 관광객이 먹는 거랑은 이거는 이른바 음식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우리 외국에 나가면 뭐 태국이나 뭐 음식이 유명한 데 가보면 다 일품 요리 접시 하나에 음식이 하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품 요리로 개발이 안 돼 있고 엄청 많아요. 그러면은 이거 다 만드는데 자영업 하시는 분이 많은 노동력과 많은 원가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낭비가 돼가 버리는 로스율이 높으니까 가격이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걸 갖다가 뭐 착한 가격이니까 가격을 올리지 마라 하면 그럼 결국은 못 견디면 막 문 닫아야 되는 문제거든요. 왜냐면 물가가 다 오르는데 안 오를 수는 없고 그러면 결국은 문 닫아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게 착한 산 사람이 아니죠. 누구 한 사람을 희생을 담보로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정책을 할 때는 아까처럼 아까 내수 말고 관광 먹거리는 이걸 갖다 좀 일품 요리화하는 거. 네. 개발을 따로. 네. 거래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걸 기존에 똑같이 저는 접시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별로 먹지도 않아요. 그럼 그거 다 로스란 말이죠. 그럼 원가 구조가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럼 가격이 좀 낮아져야 지금 같은 불경기 때는 소비자의 호응이 높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백종원의 예산시장이 그는 그 방법이거든요. 저도 태국을 예를 들자면은 뭐 배낭 쪽의 천국이나 태국을 예를 들자면 결국은 음식이 그렇지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가 싸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 올리는 것이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관광 정책 타령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제 그런 것에서부터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스스로의 변화와 변혁이 없으면은 지금 계속 좀 우리가 10,000원짜리 하나 갖고 나가서 사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점심 한 그릇 몰라도 기본적으로
매운탕 한 그릇 12,000원, 15,000원. 예. 그러니까 우리 세 사람 가서 먹으면은 예전에는 뭐 솔직히 우리 동네에요 5천원짜리 비빔밥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 5천원짜리 비빔밥들이 7천원을 올랐어요. 그럼 7천원짜리도 없어요. 시장에 가면 세트 시장에 가면 간혹 한두 군데 올랐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짜 그 얇아진 지갑으로 우리 서민들의 그 끼니를 때울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개발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일례를 하나 들고 싶은데 그 장사를 얼마나 잘하는 사람이 있었나 하면 고성에 있는 어떤 그 7080 주점이었어요. 저녁에 식사도 하고 그 무대에서 노래도 부르고 그런 주점이 있었는데 그 사장이 얼마나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가 하면 서너 명이 와서 술을 먹고 음식을 먹고 해요. 그럼 그 다음날 딱 가면 어저께 2병을 먹고 오늘 3병 먹으면 그 다음날 한 병 값을 안 받아요. 심지어 한 병을 더 갖다 줘요. 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어차피 마시면 그거 또 하자 이래 된 거야. 가면 이제 아예 한 3병 시키면 2병 그냥 갖다 줘요. 근데 그것도 2병 안 받습니다 이게 아니고 다 먹어가면 2병 더 갖다 놓고 이건 걱정하지 말고 드십시오 이렇게 가요. 안 줘도 더 갖다 주고. 그 우리가 계산하면 손해는 안 봐. 이 사람이 손해는 안 보는데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같이 왔던 사람이 자기가 혼자 또 다른 동료를 데리고 다른 무리를 이용해서 그걸 또 와요. 내가 가지도 않았는데. 박리담에. 그래, 이 얼마나 장사를 잘하는지 하여튼 차고 넘쳐. 근데 그 노래도 잘 불러주고 그 연주하는 팀이라. 그러니까 어느 날 통영 거제에서 소문이 나서 저녁 되면 그 건물이 터져나가요. 그러니까 들어갈 자리 없으니까 3층 당구장, 4층 노래방, 2층 그 돼지집 이런 데까지 꽉 들어차고 그 빌딩까지 기다리는 거라. 그 앞에 택시는 벅적벅적하고 그 건너편에 국밥집도 잘 되고 그렇게 잘 되는 걸 봤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건물 주인이 갑자기 전세금을 한 3배로 올리고 단체도 한 5배 정도로 올렸나 봐요. 나가는 소리라. 자기가 하면 잘 벌 것 같으니까. 그래 나가고 건물 주인 들어와서 하다가 이제 망했어요. 그런 그걸 본받으라는 게 아니고 장사를 기차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상공인들이 아까 이제 우리 심 선생님은 불친절한 것도 예라고 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경상도 말이 또 그러니까 경기도 사람 나긋나긋한 충청도 사람들은 불친절하게 들렸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불친절한 거 아닙니다. 아닌 거고 또 그것도 이제 장사에서 고쳐가겠죠. 고쳐가는 거고 그 장사도 우리가 어떤 데 가보면 좀 이렇게 비싸다 싶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히 7,000원 받아도 되는데 12,000원 달라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거 있어요. 그런 거 좀 상담하셔가지고 좀 적당한 이게 좋겠네요. 이제 아까 자영업 하시는 분의 어떤 탐욕인지 욕심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는 예를 들면 짱어탕 같은 경우에요. 통영이 짱어가 가까이서 생산하고 싱싱하고 이른바 산지라고 유명한 산지 아닙니까? 제일 싸게 먹을 수 있는 데죠. 장어는. 그런데 부산보다 짱어탕이 더 비싸. 맞아요. 그래서 난 처음에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뭐라? 아니 여기서 바로 나오고 하니까는 물류 비용도 물류도 싸울 싸고 할 텐데. 것이고 아까처럼 임대료도 부산보다 쌀 것이고 뭐 모든 게 사실은 그냥 객관적으로 수치상으로 보면 다 쌀 거다. 단지 한 개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비자층이 도시는 많이 있고 여기는 적게 있다. 그러니까는 아까 원가 구조면하고 이거하고 뭐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다. 그런데 더 비싸. 그래갖고 제가 다른 분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왜 짱어탕이 부산보다 싼데요? 아 비싼데요? 답이 뭐라고 하냐면 심심하잖아. 그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싱싱하잖아.
아니 그 말씀 저도 이해는 돼요. 그런데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좀 다른 분 측면에서 한번 볼까요? 도시인들은 그 싱싱함으로 인해서 그 미묘한 맛 차이를 느낄까요? 자기 장어탕 몇 번 먹을 거라고. 여기 계신 분들은 자주 접하니까는 그 작은 차이도 당연히 사람이 느끼잖아요. 그런데 관광객이 그걸 느낄까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인터넷상에 그 댓글에 많이 나오는 제주도 가니까는 뭐 맞아요. 깔치구이 정식 하나에 뭐 몇만 원 비싸서 바가지다가 다시 안 가. 소라이 만큼 써놓고 5만 원. 그렇지. 그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저가 생산한다는데 왜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더 비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의 젊은 세대는 이른바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맛 차이다 이런 이야기로는 커버 못한단 말이죠. 그 젊은 세대가 이해를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야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렇죠. 싱싱하니까는 그거 15,000원 이거 도시보다 더 비싼 거 당연한 거야.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는 사실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저도 공감합니다. 가성비를 넘어서 가심비라 했었는데 그 합리적 소비가 일어날 소비 패턴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나름 가격이 제대로 맞춰줘야 되는데 너무 생각하고 딴판으로 가니까 그에 대해서 조금 어떤 때는 저도 통영 사람으로서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자, 시민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상공인 문제는 참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상공인 대책을 안 좋은 경기에 대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부족한 건 또 다음에 한 번 더 주제를 정해서 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지금까지 나온 걸로 정리하면서 넘어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다른 문제도 한번 토의하고 또 필요하면 더 하도록 하죠. 네네. 저기 또 오늘 그 상공인 대책 또 우리 지금 현황 뭐 이렇게 지금 통영의 저한 위치가 저한 지경이 이런 지경이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조금 총체적 아까 처음에도 제가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만 총체적 난국에 쌓여 있지만 그래 해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대안을 찾아가고 또 모색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주 이런 간담회나 이런 토론회를 자주 하면서 오히려 또 그런 우리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또 길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시민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그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그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걸 갖다 하라고 그 자리에 뽑아주고 또는 공무원이 되고 뭐 한 거 아니겠어?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 가고 있으면 밥값 해야지요. 밥값도 못할 것 같으면 간둬야지요. 제발 밥값 할 수 있는 선출직, 그 다음에 임명직 공무원 이대로 좀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들 잘 보셨습니까? 혹시 우리 방송을 이제 보시게 되는 선출직에 공직에 계시는 분들 좀 깊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또 좋은 대화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